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독학연구소 14번째 강좌로 어쿠스틱스 음향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Fundamentals of Acoustics 로렌스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진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요 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쿠스틱스로 한번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하나 놓고 매스와 스프링 상수, 댐핑 계수 이렇게 놓고요. 요 매스에다가 FT라는 힘을 가해주고 그랬을 때 요 매스가 이제 스피드를 갖고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세워집니다. 자, 이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우변에 보시면 요게 이제 가진력인데, 요 분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복소수를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컴플렉스 드라이빙 폴스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줄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을 다시 써보면 이제 x도 복소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이렇게 그냥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x는 이제 복소수 값이 되고 우변도 복소수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요 식을 풀면 이제 저 시스템의 해를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x 복소수 x를 찾는 건데 이게 이제 컴플렉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중에 요 리얼 값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actual displacement는 여기서 구한 복소수 해에서 리얼 값만 취하면 이제 현실의 변이 값이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해의 형태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요 해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요 진폭은 복소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요 3번에 가정된 해를 2번식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양변에 있는 익스포넨셜은 소거가 되고 j 오메가 a로 한번 묶어주면 또 이렇게 항이 묶입니다. 따라서 복소수 a는 f 나누기 j 오메가의 이러한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형태가 정해졌으니까 이 4번 형태를 3번식에 넣어주면 요 x 변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넣어주고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변위가 구해졌으면 이제 스피드는 저 변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x라는 해가 이렇게 정리가 어슘이 됐으니까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j 오메가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요 형태는 이렇게 되니까 요 분모에 있는 j 오메가가 그냥 소거됩니다. 그러면 요 형태만 이제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요 형태를 보면 요걸 좀 이제 간단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우리가 미케니컬 임피던스로 하나 개념을 이제 만들어서 쓰고요. 요 안에도 보면 요 허수 부분에 요 부분을 리액턴스라고 놓으면 임피던스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미케니컬 리액턴스라고 부르고 요 부분을 이제 미케니컬 임피던스라고 용어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는 가진 역을 미케니컬 임피던스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고요. 복소수 형태를 이용해서 미케니컬 임피던스는 가진 역을 스피드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죠. 역시나 이때는 이제 복소수 형태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소 평면상에서 요 댐핑 계수가 x축에 있고 세로축에 리액턴스가 있고 이렇게 세타 각을 갖는 상황에서 임피던스가 빗변이 이제 매그니튜드가 되니까 임피던스의 매그니튜드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세타는 역탄젠트로 또 점성계수분의 저 리액턴스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이고, 그럼 요걸 이용해서 이제 앞에서 요 변위에다가 j 오메가를 곱하면 이제 스피드가 계산이 됐고, 요 말은 스피드를 우리가 먼저 임피던스와 가진 역으로 스피드를 구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요 스피드를 j 오메가로 나눠서 변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알면 이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복소수를 형태를 이용해서 이 계산을 편하게 했다면 실제 액추얼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실제 값은 다 리얼 값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저 x 복소수 값에다 리얼 값을 최중 값만 쓰겠죠. 그러면 저 x에서 요 리얼 값들의 매그니튜드를 따오고 요 f를 gm으로 나눴으니까 이제 페이지가 밀리겠죠. 오메가 t가 있었는데 이게 세타만큼 위상이 밀립니다. 그러면 요 계산을 이제 해주면 실수 값을 갖는 코사인 부하고 허수 부에는 이렇게 사인 값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리얼 값만 뽑을 건데 여기에 지금 허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거가 되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리얼 값으로 살아남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스피드를 알고 싶으면 또 J오메가를 X에다가 곱해서 리얼값 부분만 이제 취하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J오메가가 여기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쿠스틱스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이제 바이브레이션 쪽에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 요 기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쿠스틱스의 기본 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향학 두 번째 시간으로 바이브레이팅 스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트링 줄이 하나 있고 여기에 직교하는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교란을 주게 되면 요 이니셜 디스터번스가 양쪽 방향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옆으로 이제 동일한 속도를 갖고 밀려나는데 파동이 요런 경우에 우리가 이퀘이션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은 이때의 저 교란의 전파 스피드는 루트 t 오버 로우 L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t는 이제 줄에 걸리는 텐션이 되고요. 요 로우 L은 매스 퍼 유닛 랭스가 되죠. 텐션의 단위는 뉴턴이고 매스 퍼 유닛 랭스는 킬로그램 퍼 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스피드의 단위는 이때 미터 퍼 세크가 되죠. 그래서 스트링의 트랜스버스 웨이브가 나오면 이제 스피드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트랜스버스 트래벨링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현에 그 한 조각을 조그만 조각을 한 들고 와서 이제 이퀘이션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링 세그먼트 양쪽으로 장력 T가 걸리고 요 dx dy 세그먼트에 이제 요 형태가 이제 구부러지겠죠? 요걸 갖고 이퀘이션을 이제 세우는 건데, 그럼 미소한 f 방향으로의 힘은 이제 y 방향으로 t 사인 세타가 x 플러스 dx 지점에 작용을 하고 거기서 t 사인 세타가 x 방향에서 x 지점에서 작용하는 요 두 개의 장력의 y 성분을 빼주면 dfy가 되죠. 이 상태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 f의 x 플러스 dx는 fx에서 출발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1차 도함수, 2차 미분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희는 요 앞부분 것만 이제 쓸 건데 1차까지만 쓸 건데, 따라서 dfy는 이 부분에 테일러 전개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 뒷텀을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소거가 되고 1차 텀까지만 사용하면 이 성분만 남게 되죠. 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세타가 작다면 이제 수학적으로는 사인 세타는 거의 세타가 되고 이 값은 거의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곧 기울기를 말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dfy는 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요 기울기를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른 관점으로 뉴턴의 법칙, 뉴턴의 제2법칙으로도 표현이 되죠. F는 ma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질량이고 가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관점을 다르게 해서 구한 4번과 5번은 정확히 같은 식이 되니까 요 값은 요 값과 이제 동일한 값이 됩니다. 그러면 dx는 소거가 되고 공간에 대한 2차 미분이 시간에 대한 2차 미분하고 ρl 오버 t를 매개로 저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성분은 우리가 앞에 정의에 따르면 스피드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스피드를 매개로 해서 시간과 공간에서의 파동의 교란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이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그래서 이게 웨이브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어쿠스틱스는 저 웨이브 이퀘이션을 이제 어떻게 푸느냐가 되는 거고, 저 이퀘이션에서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 형태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 하나랑 이제 왼쪽으로 가는 파동이 중첩이 되더라 하는 이런 해고요. 요 해가 왜 이런 해가 성립하는지는 이제 대입을 해서 저 웨이브 이퀘이션이 만족이 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는 저 ct 플러스 마이너스 x를 인자로 갖는 뭐 어떤 식이라도 될 수가 있죠.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웨이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7번의 해가 진짜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해보면 먼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저 파동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체인 룰을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인자를 W라고 놓으면 이렇게 체인 룰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저 W를 시간에 미분하면 여기서 C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Y1은 W에 대한 전미분이니까 이렇게 D 노테이션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한다고 하면 이때는 스피드가 한 번 더 튀어나오고 저 미분이 한 번 더 되는 형태죠. W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간에 대해서 해보면 똑같이 체인 룰로
공간까지 가는데 W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W에 대한 전미분으로 바뀌고 역시 공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한번 미분을 하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번이니까 플러스고 미분을 한번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9번을 8번에다가 한번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똑같죠? 그러면 저 대신에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면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6번식이랑 같죠? 요 정확히 요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인 즉슨 요 해가 저 웨이브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이 되더라. 저 웨이브 이퀘이션은 항상 이러한 솔루션을 갖고 있더라. 이게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너럴 솔루션을 갖는 웨이브의 이제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파동이 이제 오른쪽으로 전파를 한다고 하면 x1 지점에 이렇게 있던 파동이 x2 지점까지 가고 이때 시간이 t1이죠. 이때 시간은 c2가 되고요. 여기가 t1, 여기가 t2인데 그러면 여기 x1 지점에서의 이 피크 값하고 x2 지점에서 이 피크 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게 같다는 얘기는 요 인풋 인자도 같다는 말이 돼서 ct1-x1이 ct2-x2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x2-x1은 ct2-t1 이렇게 되죠. 그 말은 요 사이의 거리가 ct2-t1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 C라는 스피드로 요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제 전진을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요 스트링에서 요 교란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를 보고 웨이브 이퀘이션 세워봤고 관련된 제너럴 솔루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쿠스틱스 세 번째 시간으로 현 진동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경계에서 리플렉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볼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픽스트 엔드 조건하고 프리 엔드 조건 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스트 엔드 조건을 보면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스트링이 리지들리 서포티드 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x는 0 지점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픽스트 엔드에서는 우리가 바운더리 조건이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에서 왼쪽 전파되는 파, 오른쪽 전파되는 파의 중첩이라고 봤을 때 그 x좌표를 0으로 놓으면 이 조건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경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요 현진동의 진폭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까 x는 0지점에서 요 관계가 공간을 타고 쭉 이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y2t 자리가 이제 요 마이너스 y1 자리가 되니까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 왼쪽으로 오는 파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리플렉션 돼서 요 반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러 형태죠. 마주보는 쪽에서 반대의 위상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 이게 x는 0지점에서 서로 소거가 되겠죠. y2 파형하고 y1 파형이 이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저 완성을 해보면 네, 이렇게 파형이 되겠죠. 요 x는 0, 요 왼쪽은 다 이제 우리가 이미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요게 x는 0에서 경계역을 만든다는 거고, 실제로는 요 x는 0 오른쪽 부분에서 실제 파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가지고 이제 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x는 0지점에서 이게 합쳐져서 어떤 파형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중첩된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중요한 것은 이 x는 0지점에서는 항상 y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네, 이게 픽스트 엔드 조건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프리엔드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지탱해주는 구조가 없으니까 no transverse force가 되고요. 그러면 내가 힘을 주면은 그 힘을 버티는 게 아니고 그 힘에 딸려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장력의 y 방향 성분이 x는 0 지점에서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타는 세타가 작을 때 탄젠트 세타로 나타냈으니까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x는 0에서 요 기울기는 이제 0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네, 요 조건을 볼 거면 요 파형이 이제 두 개가 왼쪽으로 오는 거 오른쪽으로 오는 거 파형 두 개가 요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이동하는 파형하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형의 저 기울기가 슬롭이 다 합산했을 때 0이 되더라. 요게 이제 프리엔드 조건의 경계 조건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풀면 되겠죠? 그러면 y라는 거는
요 안에 ct-x, y1은 ct-x를 갖고 y2는 ct 플러스 x를 갖게 되겠죠. 요 두 개의 인자가 있는데 요거를 w1, w2라고 놓고 문제를 이제 체인룰로 요 미분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체인룰이 되겠고 여기는 2죠. 이 부분은 이렇게 체인룰이 됩니다. 그러면 W1이라고 하는 거는 CT-X죠. 그리고 CT-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여기는 W2가 CT 플러스 X고 요거를 CT 플러스 X를 X로 미분하면 1이 나오죠. 그러면 요 두 개가 다 X는 0일 때 이제 만족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적분상수를 달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저 적분상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이제 생각을 해주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는 뭐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런 지점에서도 요 경계 저 조건들이 이제 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요 멀리 떨어진 데는 이제 교란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제 0이 됩니다. 왼쪽 오른쪽 다 합산을 했을 때 그러면 그걸 고려했을 때 요 식에서 거기 항상 만족이 되려면 이제 적분함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 파사이드에서도 저 요 경계 조건이 이제 만족이 돼야 되는 거면 요 적분함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픽스트 엔드에서는 여기 마이너스가 부호가 있었다면 프리엔드에서는 여기가 이제 플러스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같게 등호가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저 상태에서 이제 공간을 타고 파가 이동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y2인데 y2가 y1이랑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도 그림으로 한번 보면 왼쪽으로 오는 파가 있고 왼쪽은 x는 0, 왼쪽은 다 이제 점선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얘가 x는 0에서 이제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와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y1은 여기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y2는 왼쪽으로 왔을 때 이 두 개가 이제 x는 0 지점에서 어떻게 합쳐질 거냐를 이제 보는 거고 y 방향으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중첩을 해보면 이게 이제 같은 크기가 두 번 들어가죠. 여기 두 개 지점에 찍히고 이렇게
확산된 파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여기 기울기가 0이죠.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는 요 두 개를 합쳐서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픽스트 엔드와 프리 엔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이 되고, 요 두 개를 다룰 줄 알면 이제 모든 경계 조건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픽스트도 아니고 절대적인 프리도 아니면 요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양극단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어쿠스틱 웨이브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쿠스틱스 네 번째 시간으로 현 진동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긴 줄의 한쪽 끝을 위아래로 흔들면 요 현 진동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볼 텐데요. 이렇게 줄의 한쪽을 익스포넨셜하게 위아래로 흔들면 이렇게 X축을 따라서 현이 진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좌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현 끝에서는 이렇게 가진이 되고, 이 줄에는 이런 장력이 T가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저 Y축으로의 장력 성분은 T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거를 기울기로 표현을 하면은 X는 0 지점에서 이렇게 기울기로 표현이 됩니다. 이 관계를 이제 이용을 할 거고,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제 인피니트 스트링이니까 오른쪽으로만 파가 가겠죠. 그래서 복소수는 이렇게 다 언더바 형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가는 요 파의 형태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요 관계식을 세우면 요 x는 0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f를 이런 식으로 가진을 했기 때문에 저 x는 0 지점에서 y 값도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가진이 될 거고, 요 앞에 곱해지는 저 a는 복소수니까 이제 매그니튜드도 있고 페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폭도 달라지고 위상도 이제 달라지는 요 형태가 이렇게 해를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y는 y1 성분이 있고 ct-x인데 x가 0이니까 y1 ct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오메가는 웨이브 넘버랑 이제 페이즈 스피드랑 해서 kc로 표현이 되니까 ct로 인자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요 k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웨이브 넘버라고 하죠. 자, 그러면 y의 제너럴 솔루션은 저 x는 0에서 해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으로 밀려가는 형태니까 요 ct 뒤에다 마이너스 x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 제너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제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KC를 합치고 이렇게 다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오메가가 되죠. 따라서 y는 j 오메가 t 마이너스 kx라는 이런 일반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라는 거는 t분의 2파이가 되고 시간의 그 주기 t라는 거는 2파이 나누기 오메가가 되죠. 그러면 요거랑 유사하게 우리가 웨이브랭스는 2파이 나누기 웨이브 넘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피어리어드는 2파이를 오메가 각속도로 나누는 거고 공간에 대한 파장은 웨이브랭스는 2파이를 웨이브 넘버 k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어널러지가 있고 요 두 가지를 매개하는 게 이제 페이지 스피드고 요거는 요 웨이브 랭스를 얼마의 주기로 지나가느냐 페이지 스피드가 돼서 요거를 또 주파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요 일반화된 식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 요 a를 모르죠. 요 복소수 값인 a 값을 모르니까 이제 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경계 조건을 볼 텐데 이때 주어진 경계 조건이 요 가지나는 f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아마 전 시간에 이거 구했을 텐데 네, 힘이 요 장력으로 표현이 되고 부호는 반대 방향으로 지탱을 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텀은 이렇게 가진을 했다고 가정을 했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y에 대한 일반식을 아니까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jk가 앞으로 나오고 텀이 이제 그대로 있는데 x는 0에서 하는 거니까 뒤에 성분은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익스포넨셜은 똑같이 있으니까 소거가 됩니다. 따라서 a는 jkt분의 f가 되겠죠. 요 7번을 저 4번에다가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저 현 진동의 웨이브 파형의 그 식이 최종적으로 도출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알았으니까 이제 파티클 스피드도 구할 수가 있겠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j 오메가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여기 오메가 있고 k 있으니까 여기가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허수는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t가 있죠. 요 장력 t는 우리가 요 관계에서 시작을 하면 c제곱은 t 오버 로 l 따라서 t는 로 l c제곱이 돼서 방금 구한 요 사항들을 다 종합을 하면 네, 이렇게 파티클 스피드도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력하고 그에 따른 파티클 스피드를 알았으니까 이제 인풋 미케니컬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정의에 따라서 이 가진력을 파티클 스피드로 나눠주면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소거가 되고 F도 소거가 되고 남는 거는 로의 C가 남네요. 그래서 인피니트 스트링의 인풋 미케니컬 임피던스를 구해봐라라고 하면 로 LC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실수 값을 갖고 있죠. 리얼 퀀터티를 갖고 있어서 복수수가 아니고 그냥 실수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때 임피던스는 purely resistive하다. 그래서 현을 진동하는 에너지가 이 현에 들어오면 전부 다 이제 이게 손실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리액티브가 허수 부분에 성분이 없잖아요. 다 실수 부분이니까 이게 에너지가 들어오는 쪽쪽 이제 손실이 돼서 사라지고 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렇게 계속 이제 요 진동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순간적인 파워 인풋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관심은 요 현 진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에너지를 계속 줘야 되고 여기에 손실이 계속 생기니까 에너지를 계속 주는데 그러면 요 매 주기마다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파워 힘 곱하기 파티클 스피드 x는 0 지점에서 요 인스턴테니어스 파워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다룰 거니까 익스포넨셜 가정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쉽게 계산을 하려고 도입을 한 거고 현실에는 실수값만 있죠. 그래서 f 코사인 오메가 t라는 f하고 그 다음에 요 u에서도 실수값만 따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코사인 성분만 요 매그니튜드에다가 네, 이렇게 하면은 현실에서의 인스턴테니어스 파워 인풋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요거를 한 주기 동안 평균을 하면 되겠죠. 다 더한 다음에 나눠주면 한 주기에 이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파워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삼각함수 공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항을 분리할 수가 있고요. 요거 적분하면은 이제 0으로 갑니다. 남는 건 앞에 텀이고 여기는 상수 텀이니까 t만 튀어나오니까 소거가 되죠. 따라서 한 주기에 가해지는 파워는 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 형태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형태가 파티클 스피드의 앞에 붙는 진폭이니까 요거를 저 진폭 텀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이런 관계도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인피니트 스트링의 한쪽 지점을 위아래로 흔들 때 현 진동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하고 이때 인풋 미케니컬 임피던스를 구해봤고요.
이때 파워 인풋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쿠스틱스 5번째 시간으로 현 진동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나이트 랭스를 갖는 스트링이고 경계 조건은 first fixed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서 이렇게 가진을 위아래로 해주면 오른쪽에 L 지점은 이제 픽스트가 돼 있고 저렇게 현들이 이제 진동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파장 형태가 공간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파장의 절반이 되는 거고 이렇게 0점으로 모이는 부분을 우리가 노드라고 하고 이렇게 진폭이 최대화되는 지점을 이제 안티노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현 진동을 나타내는 일반식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죠. 네, 이 일반식에서 출발해서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서 저 복소수 형태의 개수들을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계 조건은 x는 0 지점에서는 요 가진력 f가 요 장력의 사인 성분을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f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좌변으로 다 넘겨서 이제 보면 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jk가 한번 튀어나오고 또 jk가 한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두 번째 경계 조건은 x는 L 지점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0이니까 시간에 대한 익스포넨셜 텀은 소거가 될 거고 남는 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번하고 3번식에서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a, b 두 개니까 이 미지수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요 4번을 저 일반식 저 파동의 저 현 진동의 일반식 1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변이는 이렇게 묶어질 수가 있는데 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중괄호 안에 요 부분을 또 정리하면은 요 사인 성분만 이제 튀어나오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부분이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이제 오실레이션을 나타내고 이 앞부분에 오실레이션에 대한 앰플리튜드 진폭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현 진동에서 이 노드하고 안티노드 부분이 있었는데 저 부분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죠. 노드 지점은 저 앰플리튜드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저 사인 안에 있는 요 성분이 파이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노드가 결정이 되고, 안티노드 같은 경우는 저 안에 있는 성분이 이제 반파장이 되면 되니까, 아니군요. 안티노드는 요 분모의 요 코사인이 0이 돼야 되겠네요. 요때가 이제 y 값이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KL은 요 파이의 홀수배가 되겠죠. 이때 K는 오메가 오버 C고 오메가가 2파이 F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안티노드니까 이제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되겠죠. 그래서 레조넌트 프리퀀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소거가 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안티노드의 프리퀀시도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풋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진한 힘을 파티클 벨로시티로 나누면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요 파티클 벨로시티는 요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죠. x는 0 지점에서 그러면 여기다 미분된 값을 분모에다가 넣어주면 넣어주고 x는 0을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익스포넨셜 지워주고요. 여기 이제 빠진 게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k 있고 여기 오메가 있으니까 오메가 오버 k가 c가 되죠. 네, 이렇게 되고 t는 오메가 로 l의 c 제곱이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j 로 lc 코탄젠트 kl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퓨어 리액턴스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인피니트 스트링은 이게 퓨어 레지스턴스로 돼서 임피던스가 이제 그 손실만을 나타냈는데 여기는 이제 순허수가 나오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보면 한쪽을 픽스트로 해놓고 다른 한쪽에서 위아래로 가진을 하는 경우는 이제 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정상파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손실은 없고 계속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파이나이트 스트링의 포스트 픽스트 스트링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 바운더리가 어떤 식으로 오든지 간에 이제 이후로는 다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쿠스틱스 6번째 시간으로 현 진동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의 왼쪽은 힘을 줘서 가진을 하고 오른쪽 L 지점에서는 매스가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경계 조건에서 이제 현 진동의 일반식으로
부터 시작을 하죠. 요 식에다가 이제 x는 0 지점에 경계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힘은 f 매그니튜드의 익스포넨셜을 곱한 형태가 되고, 좌변으로 다 넘기면 t는 로우 l의 c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1번 식을 3번 식에다 넣어보면 이제 식을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텀은, 시간에 대한 익스포넨셜 텀은 사라지고 남는 텀을 정리하면 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x는 L 지점에서 경계 조건을 넣어주면 되겠죠. x는 L 지점에는 매스 m이 달려 있으니까 f는 ma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진동의 일반식을 제너럴 솔루션을 5번식에다가 넣어주면 또 식이 하나 정리가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제오메가가 2번 튀어나오고요. 지금 양변에서 시간에 대한 익스포넨셜은 소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4번하고 6번식이 두 개가 있고 여기서 미지수가 a, b 두 개가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두 개 풀면 a, b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계산된 결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 b 미지수까지 도출이 됐으니까 요거를 1번식에다 넣으면 요 현 진동의 식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파티클 벨로시티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y가 정해졌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j 오메가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시간에 대한 익스포넨셜 텀이 여기 있고 앞에 여기 진폭이 정리가 될 텐데,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인풋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고 힘을 저 파티클 벨로시티를 나누면 되니까 인풋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진 주파수를 결정할 수가 있죠. 레저넌트 프리퀀시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사실은 여기 지금 요 임피던스를 구할 때 분모에 아니죠. 레저넌트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요 파티클 벨로시티가 무한대로 되는 거니까 요 분모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저 분모가 0이 되는 프리퀀시를 찾으면 레저넌트 프리퀀시가 됩니다. L을 한번 곱하고 다시 나눠주고 이 형태로 만들면 이 부분은 저 매스의 차원이 되니까 이렇게 매스로 놓고 여기 오메가하고 C 있으니까 여기서 K가 나오겠죠. 따라서 탄젠트 KL은 이런 식으로 매스의 비에다가 KL을 곱한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이제 K 값을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요 KL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걸 바로 풀 수는 없고 요 차트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탄젠트 함수들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게 좌변이고 우변에는 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하나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 교점이 여기는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이고 나머지 교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지점에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좌변에 있는 탄젠트 KL이 지나가고 여기는 우변에 있는 요 식의 궤적이니까 그 두 개가 만나는 교점에서 여기서 KL을 결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K값 알면은 또 프리퀀시까지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는 픽스트 조건도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 요 매스가 있는 경계 조건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계 조건이 오더라도 다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늘은 또 현진동에서 경계 조건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영학 7번째 시간으로 현진동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의 양쪽의 경계 조건은 둘 다 고정인 상태로 여기서 이제 노멀 모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볼 거고요. 뭐 예를 들면 기타 줄이나 피아노 줄 같은 데서 발생하는 파동에 대한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요 파동의 일반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경계 조건을 주면 되는데 x는 0 지점과 x는 L 지점에서 이제 고정이 돼 있으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0이 되겠죠. 이제 각각 대입을 해주면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x는 0에서 하나가 나오고 x는 L에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럼 2번에서는 b는 마이너스 a의 관계가 도출이 되고 요 4번을 3번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요 대괄호 안에 있는 익스포넨셜 간의 차는 이렇게 사인 형태로 정리가 되죠. 따라서 a의 사인 kl이 제로가 되는데 a가 0이 되는 조건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 그래서 이제 의미 없는 값이니까 취급을 하지 않고 요 사인 kl이 0인 요 조건을 가지고 찾아보면 kl이 파이의 정수배일 때 저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k는 웨이브 넘버인데 오메가 오버 c의 관계가 있으니까 오메가는 cm 파이 오버 l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이러한 이제 n에 관련된 요 모드들이 이제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요 각 모드당 프리퀀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파이를 지워주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각 모드별로 모드 프리퀀시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리퀀시는 이렇게 이제 정하면 되고 이제 저 일반식에서 프리퀀시 알았으니까 요 개수들을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 형태를 다시 한번 좀 바꿔주겠습니다. 요 1번식하고 우리가 요 4번식에서 요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저 1번식이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시간텀하고 공간텀을 분리해서 써주면 또 요 안에 이런 사인 텀이 이제 나오게 되고 네, 이러한 식이 이제 파동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요 앞부분은 요 앞부분을 그냥 A라고 놓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J는 그냥 저 A에 편입을 시켜서 그냥 A라는 미지수 하나로 이렇게 놓고요. 이제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프리퀀시가 쪼개지는 거를 봤으니까 프리퀀시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쪼개지면서 모드를 형성을 하는데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모드에 따라서 기술이 되고 요 웨이브 넘버랑 저 각속도도 모드에만 대해서만 딱 정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개수는 복소수 형태인데 이렇게 리얼 값하고 허수 값하고의 조합으로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거는 실제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값을 원하는 거잖아요. 저 복소수를 도입한 거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쓸 거는 저 리얼 값을 이제 차용을 할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노멀 모드를 알아봤고, 이런 모드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실제 리얼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리얼 값만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얼 값만 취하고 여기는 사인으로 묶여 있고, 저 뒤에 있는 요 익스포넨셜을 이제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실수와 허수부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을 하고 허수부를 날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얼 값만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걸 알고 싶은데, 이거는 이니셜 컨디션으로부터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드에 대해서 요 식이 정해졌다는 거는 우리가 요 모드들을 슈퍼포지션을 하면 다 선형 중첩을 하면 이제 일반 해가 나오는 거죠. 모든 모드들을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AN하고 BN의 저 개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요거 이니셜 컨디션에서 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초기 시간에서의 포지션하고 초기 시간에서의 스피드, 요 두 개를 이제 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t는 0 시점에 스피드니까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오메가 n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 개수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푸리에 시어럼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구해보면 푸리에 공식에 따라서 저 초기 포지션에다가 사인을 곱한 형태로 적분을 해주고요. bn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저 이니셜 스피드에다가 사인 곱하고 적분해줘서 노멀라이징 해주면 또 bn까지 개수가 정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양쪽이 픽스트 조건인 상태의 그 스트링에 그 모드가 이제 노멀 모드가 디스크리트하게 나온다는 걸 봤고, 저 일반식에서 개수까지 결정을 했고, 실제 이제 리얼 피지컬한 월드에서 쓰는 형태까지 리얼 값만 취해서 그 형태까지 와보면 그 노멀 모드가 중첩된 형태로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식이 도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쿠스틱스 8번째 시간으로 바 진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길쭉한 바가 있을 때 우리가 요 축방향, 롱기튜더널 방향의 스트레인을 알아볼 건데요.
x는 0에서 l까지 요 바가 있고 x부터 x 플러스 dx까지의 요 미소한 엘리먼트를 잡아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x 지점이 요만큼 크 사이로 이제 밀려나고 또 x 플러스 dx 지점이 이렇게 크 사이 플러스 d 크 사이만큼 변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변형된 변이 크 사이는 x 좌표하고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미소한 엘리먼트니까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적용할 수가 있고 크 사이 플러스 d 크 사이는 저 d 크 사이 부분을 라운드 크 사이 오버 라운드 x 곱하기 dx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요건 똑같으니까 지우고요. 그러면 d 크 사이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따라서 원래 길이분의 이제 변화가 생긴 길이니까 요 d크 사이를 요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dx 지우고 라운드 크 사이 오버 라운드 x로 롱기튜더널 방향의 스트레인이 정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축방향의 웨이브 이퀘이션을 한번 보면 요 바에 요 미소한 dx 구간을 보면 여기서 힘이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면 이 상태가 유지되려면 이 반대편에서 또 맞서는 반작용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x지점에서 플러스의 방향으로 잡은 게 지금 컴프레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테이션을 따라서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스트레스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게 되고요. 후크의 법칙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인에다가 여기 스트레인이고 영스 모듈레스를 곱하면 되는데 힘이 플러스이면 컴프레션이니까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됩니다. 이때 요 y는 영스 모듈러스가 되죠. 자, 그러면 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 컴프레션 상황에서 미소한 힘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힘에서 왼쪽으로 가는 F 플러스 DF를 빼준 거를 계산하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지워질 거고 뒤에 DF를 또 테일러 시리즈에서 했던 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4번, 5번을 이용해서 DF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요 안에다가 라운드 F 오브 라운드 X를 적용하면 되니까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대한 공간의 이계 미분이 되고 마이너스 부호는 사라지고 이렇게 미소한 힘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뉴턴의 제2법칙 F는 ma를 따라서 요 미소한 힘이라는 거는 미소한 매스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게 되니까 먼저 미소한 매스는 밀도에다가 부피인데 부피는 단면적에다 미소 길이 이렇게 되면은 미소한 이제 매스가 되고 여기에 가속도니까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 요게 방금 구한 df니까 요게 우변으로 쏙 보면 되겠죠. 양변은 똑같은 거 지우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C를 영수 모듈러스 나누기 로의 루트를 씌운 거를 C라고 가정하면 요게 페이지 스피드가 되죠. 트랜스버설 바이브레이션 할 때랑 이제 같은 개념이죠. 이게 롱기튜더널 웨이브로 오면은 이제 이렇게 페이지 스피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양변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형태가 딱 나오게 되죠. 요게 바로 1D 롱기튜더널 웨이브 이퀘이션이 됩니다. 정확히 원리가 트랜스버스 웨이브 이퀘이션하고 똑같죠? 그러면 당연히 제너럴 솔루션도 같은 방식으로 쭉쭉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하고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가 중첩이 되는 제너럴 솔루션에서 이제 다 시작이 되는 거고 계산의 평이를 위해서 복소수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익스포넨셜한 복소수 개수를 갖는 익스포넨셜 텀 두 개가 중첩이 되는 이런 형태. 이게 1D 롱기튜더널 웨이브 이퀘이션의 기본 컴플렉스 폼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럼 이 다음은 또 여기다가 경계 조건 줘서 저 개수 A, B 결정하고 경계 조건 줘서 내 모드 결정하고 초기 조건 줘서 저 개수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 제너럴 솔루션의 해를 다 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바 진동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쿠스틱 9번째 시간으로 바 진동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진동의 일반 식으로부터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서 각각 모드에 해당하는 웨이브 넘버와 프리퀀시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볼 건데 먼저 양단이 고정된 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은 x는 0 지점에서 이제 그 사이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저 1번식에서 a 플러스 b는 0이 되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1번식에서 그 사이는 x와 t의 함수인데 a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간 텀하고 공간 텀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공간 텀끼리 이렇게 묶이고 저 괄호 안에 내용을 풀면은 sin kx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 조건은 x는 L 지점의 우측 끝단위에서 이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럼 요번에 3번에다가 저식을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sin KL이 0이 되는 디스크리트한 모드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1, 2, 3 이렇게 증가를 할 때 저 관계를 만족하도록 웨이브 넘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각속도 오메가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프리퀀시는 이거를 2파이로 나누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까지 정해지죠. 그러면 이상으로부터 그 사이 n을 정리를 해보면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원하는 거는 리얼값만 원하는 거죠. 복소수에서 허수 부분은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을 한 거고 실제로는 없는 수니까 리얼값만 따오면 이제 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부분을 이 두 개를 묶어서 뭐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잡으면 EAN하고 요 뒤에가 이제 서로 곱해지면서 리얼 값만 남으니까 요 리얼 값이랑 코사인이랑 곱해지고 뒤에 있는 요 AN이랑 요 사인이랑 곱해집니다. 그렇게 리얼 값만 이제 모아보면 아니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허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 허수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리얼 값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드들을 다 중첩을 하면 이제 실제 리얼 도메인에서의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수들은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으로부터 구해줄 수가 있겠죠. 더 작업을 하면 이제 이니셜 컨디션까지 고려를 하면 저 개수들도 다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바 양단에 다 프리한 상태인 경우는 요 힘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요 관계가 예전에 이제 알아봤고요. 처음에 일반해에다가 이제 일반해를 x로 미분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데 x는 0 지점에서 힘은 0이 돼야 되니까 힘이 0이니까 요 값이 0이겠죠. 이거는 곧 요 말이 되죠.
그러면 저 8번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 관계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일반식 1번에서 이제 정리가 되겠죠. A로 다 묶어지고 공간 텀이랑 시간 텀을 분리해서 아까 했던 거와 비슷하게 묶어보면 이번에는 코사인 kx가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 L지점의 힘이 제로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역시나 이 크사이 미분값이 0이 되는 거고 1번, 9번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또 이렇게 묶이게 되니까요. 요 안의 텀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크사이를 x로 미분한 값이 x는 l에서 0이니까 남는 거는 sin kl이 제로가 되고 요거를 만족하는 모드에서의 웨이브 넘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웨이브 넘버랑 프리퀀시 다 알았으니까 저 10번식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이 모드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중에 리얼 파트만 가져오고 요 복소계수를 요거는 이제 복소계수인데 적절히 아까처럼 가정을 해서 풀면 리얼 값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고 요거를 모드를 다 더하면 일반 최종적인 식이 나오겠죠. 자, 세 번째 왼쪽에는 프리 조건, 오른쪽에는 픽스 조건. 그러면 앞에서 했던 두 가지를 다 조합을 하면 되니까 요거는 간단히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엔 이렇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경계 조건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경계 조건을 가지고 와서 아까 왼쪽의 경계 조건이 0인 게 이 식으로 정리가 된 거니까 여기서 바로 x는 l지점에서 그 사이 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다시 처음부터 유도하지 않고 요 10번식에다가 x는 l지점에서 픽스가 되어 있다는 조건을 바로 주면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 식을 만족하는 모드의 웨이브 넘버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웨이브 넘버는 이렇게 되고 오메가는 이렇게 되고 프리퀀시는 2파이로 나누면 되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계 조건에 대해서 봤고요. 크게는 이 경계가 픽스트 조건이냐 프리 조건이냐 이걸로 다 동일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에 대한 경계 조건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